지난 시간에 새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좌표 평면이었다, 그죠? 좌표 평면. 좌표 평면에는 축이 몇 개 있어요? 축이 2개 있죠? 요 가로 방향은 무슨 축? X축. 그다음에 이렇게 세로 방향이 Y축, 그쵸?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 이 좌표 평면은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치? 네 군데로 나눠져 있지. 이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분면이라고 부르지? 사분면. 그래서 각 사분면마다 번호가 있었는데 여기가 몇이었다? 1사분면.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그래서 디귿자 순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디귿자 순서대로. 그리고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어떤 부호를 갖는다. 1사분면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를 갖고요. 2사분면은 그지? 왼쪽으로 가서 위로 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갖고요.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갖고요.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죠. 이렇게. 팔이 짧아서 슬퍼? 아니 치마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요게 사분면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원점. 원점. 그지? 0,0 여기를 원점. 알파벳으로는 주로 5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사분면에서 뭐 점의 좌표를 찾고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자, 이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점들도 있어요. 어떤 거? 밖에 나가면 밖에 어디 있어? 여기다 찍으면 밖에 나간 건가? 이게 내가 여기까지 그렸다고 해서 사분면이 여기서 끝나나요? 이렇게? 이게 끝나나요? 아니죠. 이거는 쫙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밖에 나간다는 개념은 없어요. 자, 좌표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X축에 딱 찍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지? 아니면 Y축에 뭐 딱 찍혀 있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이었죠. 근데 X축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걸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X축 위에 있는.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Y좌표가 다 0이었어. 그치?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2,0 이런 식으로 Y좌표가 0이고, X좌표는 다를 수 있지만 Y좌표는 다 0이고, 또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다 0이었어. 그러니까 뭐 0,2 이런 식으로 X좌표가 0인 애들도 역시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런 거 있었지. 대칭시키는 거. 그죠? 대칭시키는 거. 자, 예를 들면 여기쯤에 4,5가 있다. 이런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5를 주어나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디로 간다? 그치? 얘가 X축 대칭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요 길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로 넘어올 테니까 4,-5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X축 대칭을 시키면 무슨 좌표의 부호가 변해요? Y좌표. 그죠? X축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Y축 대칭을 시키면 얘는 지우야 어디로 갈까? 얘를 Y축 대칭 시키면 몇 컴마 몇으로 갈까? 얘를 Y축 대칭 시키면? 그치. 마이너스 4,5로 가죠.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Y축 대칭을 시키면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었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거나 무슨 대칭도 배웠지? X축 대칭, Y축 대칭 말고 사선 대칭이란 말 어딨어? 원점 대칭. 네, 느낌은 비슷한데 원점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얘가 어디로 가버려? 반대쪽. 저기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그쵸? 그럼 여기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렇죠. 그래서 원점 대칭을 시키면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치? 이게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자, 그럼 여기 108, 109 쪽에 질문 있나요?
108, 109. 채원아, 109 쪽에 그 2번 있잖아. 109 쪽에 2번에 그 디귿 있지, 디귿. 얘는 몇 사분면에 찍힐까, 디귿? 109 쪽에 2번에 D, 디귿이 아니라 D, 점 D. 제 4사분면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 이게 아까 말했던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는 애들이지. 그럼 어떤 애들을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영이 하나라도. X좌표든 Y좌표든 둘 중에 하나라도 0인 애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A하고 C하고 F하고 이렇게 세 개가 3번의 답이죠. 그죠? 자, 108, 109 질문 없나요? 110쪽. 2번, 6번. 2번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4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곱해서 4 되는 거 다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곱해서 4 된다. 그럼 1이랑 4를 곱해도 4가 되고 2랑 2를 곱해도 4가 되고 4랑 1을 곱해도 4가 되잖아. 그죠?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음수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쓴 요 세 가지 조합이 전부지. 그럼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1,4, 2,2, 4,1 이렇게 세 개 써줘야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6번으로 가보면 6번은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X축 위에 있다 그랬지. 그지? 윤아야,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무슨 좌표를 알려준 걸까? 그 X가 0인. 다시 한번. X축 위에 있다. 무슨 좌표가 0이어야 되지? Y. Y좌표가 0이어야 돼. 그지? X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말해줬잖아. 그럼 결국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0.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좌표가 5고 Y축 위에 있다 그랬네. 세은아, Y축 위에 있으면 무슨 좌표가 0이어야 돼? X좌표가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뭐라는 거야 지금? 맞아요. 0,5라는 얘기지, 그치? Y좌표 5라고 말해줬으니까. 그럼 이게 각각 A, B, C,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보면 답은 마이너스 7,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10쪽 됐나요, 그러면? 111쪽 8번 10번 12번 14번. 자, 8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8번은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일단 점 4개를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3이니까 마이너스 2,1, 2, 3 여기다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하나 찍고요.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 1, 2, 3, 마이너스 1 여기다 하나 찍고요. C가 3, 마이너스 1. D는 3, 3이니까 여기겠네, 그지? 여기. 이거 정확히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 그치? 이렇게 그어보면 딱 점들이 이렇게 딱 나란하게 위치하네. 그럼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너무 쉽지, 그지? 정사각형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 가로가 얼마일 것 같아, 길이가? 이거. 그지? X좌표를 보면 되죠? 가로의 길이는 X좌표가 2점이랑 2점이랑 X좌표가 5만큼 차이 나니까 그게 곧 가로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는 무슨 좌표 보면 돼? Y좌표 보면 되지, 그지? 요 두 점의 Y좌표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4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5 곱하기 4 해가지고 답은 20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 그쵸? 딱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뜨면 쉽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10번 누가 물어봤나?
누군가 아까 10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누구야? 아 그래? 그래 10번은 물어보면 안 되지 그치? 이거는 뭐 부호 같은 거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10번 넘어갈게. 12번으로 가서 자 12번은 A랑 B랑 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데 A가 B보다 작아. 이 조건을 보는 순간 A와 B의 부호가 딱딱 보여야 돼요. 시완아 A, B의 부호가 뭐지? 음수 B가 양수 이럴 수밖에 없어. 왜? A랑 B랑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잖아요. 그쵸? A,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A가 작고 B가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작은 애가 음수 큰 애가 양수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보면은 A가 음이고 B가 양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1번부터 보면 1번은 그러면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잖아. 이거 태거나 몇 사분면이야? 이거요? 네. 그렇습니까? 2, 4분면이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3, 4분면을 찾고 있으니까 마마를 찾아야 되죠. 마마. 그지? 자, 요거는 B, A니까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죠.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내가 찾고 있는 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지원아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 B는 그지? B는 플러스지만 요건 마이너스 B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음수죠. 그죠? 그럼 A 빼기 B는 부호가 뭘까 지원아? A 빼기 B? A 빼기 B는 왜 마이너스죠?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데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음수에서 양수를 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럼 우리가 빼기는 요거랑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음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음수 빼기 양수니까. 자, 그래서 요게 내가 찾고 있는 답이 되는 거고 4번은 뭐 X좌표만 봐도 플러스고요. 플러스 컴마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마마가 되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부호 판단하는 것도 자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이미 부호를 다 알려주고 시작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대칭에 대한 문제네요. 14번에 도연이 A, 2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1, 1 X축하면 A, 마이너스 그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B가 있는데 요거를 Y축 대칭시키면 주은아 이거는 뭐가 돼?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어때? 같대. 그치? 얘네들이 같아. 얘네들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X좌표는 X좌표끼리 똑같고 Y좌표 Y좌표끼리 똑같아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A는 몇이고 A는 5가 되는 거고 그치? B는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그러면 111쪽까지 됐고요. 그 뒤에 112, 113 오늘은 112, 113까지만 나갈게요. 자, 112쪽 볼게요. 112쪽은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배운 이유가 뭘까? 함수하려고. 결국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래프란 무엇인가를 배운 건데, 자,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수라는 말이 나오죠. 변수가 뭘까? 변하는 거. 변하는 수. 그죠? 변하는 수. 그게 변수인데 흔히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변수는 x하고 y입니다. x하고 y. 그래서 이 x랑 y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것이 그래프인데 사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선이거든요. 선인데 선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질까?
점이 모여서 만들어져. 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몇 컴마 몇 점 찍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점들을 다다다다다다다 찍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어지면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느낌인데,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그림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래프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게 다 지금 점이라고 생각해봐. 자, 요 그래프 위에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네 개의 점들은 서로 x좌표는 어때? 같아, 달라? 이 네 점의 x좌표? 같아요. 아, 같나요? 달라요. x좌표는 변하는 거야. 아, 근데 뭐가 안 변해? Y. y좌표가 안 변해. 다시 말하면 x라는 변수는 변하는데 y라는 변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y가 일정한 겁니다. x가 증가하더라도 y는 증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거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네 개의 점들은 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 1, 2, 3, 4 가면서 x좌표 어떻게 되고 있죠? 바뀌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1, 2, 3, 4 순서대로 커지고 있죠. y좌표는 y좌표도 역시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커지는 거야.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져. 근데 그 커지는 게 딱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증가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자, 만약에 뭐 이걸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이렇게 하면은 1, 2, 3, 4 순서대로 가면서 x는 어떻게 될까? 요 점의 x좌표가 제일 어떨까요? x좌표만 보면 얘가 제일 작아. 그지? 요게 점점점 커지는 거야. 1, 2, 3, 4 갈수록 x좌표는 커져. 근데 y좌표는 어떻게 돼? y좌표는 작아지죠. 얘가 y좌표가 제일 크지. 이렇게 될수록 y좌표가 점점 작아지지. 그치? 그래서 x가 커지는데 y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거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감소해요. 근데 역시 그 감소하는 각도가 똑같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그죠? 자, 그럼 그런 느낌으로 보면 그 다음 거는 이게 x좌표가 커질 때 y좌표도 커지기는 커지는데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꺾이죠. 이렇게 좀 꺾이니까 처음에는 빨리 커지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죠? 증가하는 속도가. 그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요렇게 생각해 보면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점점 빨리 커지는 겁니다. 그치? 그래프의 방향을 보면서 증가 감소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점점 느려지는지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마찬가지죠. 이거 감소인데 이거 점점 빠르게 감소하는 거고 이거는 점점 느리게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상황이랑 한번 연결해 볼게.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승우가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2km 떨어진 문구점까지 갔다. 문구점까지 가는 상황을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승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충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니? 네. 일단 요때 승우는 어디 있었을까? 집. 집에 있었겠죠. 0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출발해가지고 시간이 점점 가는 거야. 시간이 5분. 여기 봐봐. 여기 무슨 뜻이야? 5분 지났을 때 얼마큼 갔어? 0.5km만큼 갔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집에 있었고, 자, 출발해가지고 5분 지났을 때 0.5km 갔고, 10분 지났을 때는 어디까지 갔어요? 1km 갔죠. 그러면 처음 출발해가지고 10분 동안은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속도로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되거나 설마 자는 건 아니지? 머리 너무 귀여운데 이거? 선생님 여기 자리 나와서 자는지 아닌 것 같아요. 저 자리가 문제인가? 네, 치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출발해가지고 10분 동안 일정하게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했지? 이거 뭐 한 거지? 쉰 거죠. 이거는 시간은 증가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봐요. 이거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시간은 5분을 증가했죠.
근데 이 거리가 어때? 일지어. 거리가 그대로네. 이 뭐야 그럼? 10분 가다 중간에 멈춘 거야. 뭐 앉아서 놀았는지 뭐 친구랑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분부터 15분까지는 얘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5분부터 어떻게 해? 다시 출발했지.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어. 자, 근데 요걸 잘 살펴보면 지금 요 부분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요 부분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살짝 각도가 다르죠? 어떤 게 더 각도가 이렇게 높아요? 1번 파란색 빨간색. 빨강이 조금 더 각도가 높아요. 초록색이 약간 낮고. 이게 뭘 알려주는 걸까? 빨간색이 속도가 더. 그렇지. 이게 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 움직인 거고요. 초록색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도 얼마야? 이만큼이니까 이것도 1km예요. 근데 빨강은 1km 가는데 몇 분 걸렸어? 0부터 10까지 10분 걸렸지. 근데 초록은 1km 가는데 몇 분 걸린 거야? 이거 3칸이잖아. 3칸. 15분 걸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친구는 집에서 땅 출발해가지고 10분 동안 가다가 5분 쉬었다가 다시 15분을 갔는데 처음 10분이 속도가 더 빨랐고 나중 15분은 속도가 좀 느렸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승우가 문구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결국 얘는 집에서 0분에 나가가지고 언제 도착했어? 여기. 30분 됐을 때 2km에 도착했잖아. 그죠? 집에서 문방구까지 거리가 2km니까. 그지? 30분 걸린 겁니다. 도착할 때까지 30분 걸린 거고요. 출발한 지 15분이 지났을 때 승우는 집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었니, 유나야? 15분이에요? 15분 지났을 때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였다? 1km. 그렇죠. 15분. 여기 띠디디디디 가면은 여기잖아. 그죠? 여기니까 집에서부터 거리가 1km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번은 1km고. 자, 중간에 멈추어 있었던 시간이 몇 분 동안? 5분 동안. 그치? 5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해볼게요. 자,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를 고르는 거예요. 자, 봐봐. 노트북을 사용한 시간에 따른 남은 배터리의 양. 노트북을 쓰면 쓸수록 배터리 어떻게 되죠? 줄죠. 그쵸? 그러면 X가 커질 때 Y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소해야 된다고. 그치? 그럼 셋 중에 감소하는 거 누구죠? Y가 뭐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감소하는 건 누구다? 디귿이지. 디귿. 그치? 디귿.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면에서 공을 수직으로 위로 던질 때 경과 시간 x에 따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물체를 하늘로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일단 올라가잖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정점을 찍고 어떻게 돼? 내려오잖아. 그치? 그러면 y가 높이니까 y 값이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요런 그래프겠죠. 그치? 그럼 누굴 골라야 돼? 니은을 골라야 되겠고, 운동한 시간에 따른 소모되는 열량.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량이 어때? 많이 소모되겠죠. 그쵸? 그럼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거니까 누구야? 기역. 요렇게 골라주면 된다. 그치? 요렇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자, 113쪽으로 가서 1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경비행기. 경비행기 뭔지 알죠? 알죠. 몰라요? 뭐라고? 뭐? 경주하는 비행기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경은 경주할 때 경이 아니라 가벼운 비행기, 작은 비행기 있잖아.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빼빼빼빼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거 돌아가고 막 그런 비행기잖아. 옛날 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 비행기. 옛날 뭔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농장에다가 농약 뿌릴 때 타는 것 같은 그런 비행기. 큰 항공기 말고 아무튼 작은 비행기 그런 거. 미국 같은 데는 막 그 땅이 엄청 막 옥수수 농장 이런 데고 막 수만 평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뿌려요.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총 쏘고 다니는. 비행기로 뿌려요. 비행기로 약을 뿌려요. 쫙 뿌려요. 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지? 안 좋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이 경비행기가 지금 달리는 곳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x는 시간이고요. x는 시간이고 y가 뭐야?
고도는 뭐야? 예, 높이. 아 맞아요. 고도. 높이죠 높이. 경비행기의 높이. 자 그러면 자, 처음 그래프를 봐봐. 0분부터 2분까지는 어때? 여기 고도가 계속 0이었죠. 이건 무슨 상황일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게 부릉부릉부릉 해가지고 뜨려면 어때? 그치 이게 쭉 이렇게 달리다가 이게 떠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시동 걸고 이제 달리고 있는 거죠. 달리다가 이제 2분 됐을 때 어떻게 됐어? 떴죠. 하늘로 떴어. 그래가지고 쫙 고도가 올라가죠. 6분까지 상승해가지고 1.6km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내려와가지고 1.2km까지 내려왔다가 높이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는, 그치? 요런 그래프입니다. 되게 손들고 있었는데. 아, 그 손든 거였어? 네. 이거 한줄 알았어. 보세요. 아, 그래요? 나 계속 손들고 있었는데. 아, 근데 평소에도 손을 자주 흔들어가지고 손든 건지 몰랐어. 자,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린 시간이 2분이다. 활주로를 달리는 게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제 그거잖아, 이제. 그럼 처음에 요거 0분부터 2분까지 요만큼이 이제 활주로를 달린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억 어때? 맞아요. 8분 후에 경비행기의 고도가 1.4다. 8분이면 여기잖아, 여기 8분. 여기서 쭉 올라가 봐. 여기서 쭉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 쭉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잖아, 여기면은 자 y좌표가 얼마예요? 1.2와 1.6이 딱 중간이니까 얼마겠어? 1.4 맞죠, 그죠? 그래서 출발한 지 8분 후에 고도는 1.4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행기의 고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 것. 세은아 어디야? 고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 몇 분? 몇 분? 고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10분이죠, 그죠? 여기죠, 여기. 요 순간 여기서 다시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10분이다. 그럼 얘도 어때? 맞는 말,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자, 3번 문제는 어느 제품의 출시 후 경과 시간 X에 따른 판매량, 뭔지 알겠죠? 신제품이 나왔어. 신제품 딱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그려본 건데 1번 판매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무엇이에요? 기억이죠. 기억. 그쵸? 기억.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확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느려지는 거. 이거 뭘까? 처음에는 각도가 확 컸다가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지. 그러면은 디귿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처음에는 느리게 증가하다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니은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두 문제 지금 풀어버립시다. 자, 2번, 4번 둘 다 답 한번 찾아봐. 2번, 4번. 자, 유나야, 오전 9시에 기온이 몇 도예요? 오전 9시에 기온이 9시에 기온이요? 20도요. 20도죠. 20도씨.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은 몇 도? 30도. 그치? 가장 높은 데잖아. 가장 높은 데 기온 30도죠. 최고 기온 30도. 최저 기온은 15도. 제일 낮은 데니까 여기네, 여기. 그럼 최저 기온은 15도씨.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 문제는 5번. 물통이 이렇게 생겼는데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물통이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생겼으면 5번이죠. 근데 얘는 물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도연아, 내가 물을 일정하게 쭉 붓고 있어. 그럼 물의 높이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높이가 증가할까요? 아니잖아. 중간에 이렇게 폭이 줄었으니까 아래쪽을 채울 때는 높이가 조금 천천히 증가하다가 위에를 채울 때는 어때? 빨리 증가하겠지. 4번.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각도가 상승하는, 그치? 그 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증가하는 걸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일정하다에 똑같어.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물통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 1번이요. 그래서 이것도 점점 높이가 빨라지겠지. 근데 이거는 딱 어떤 지점에서 꺾이는 거고, 얘는 슥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증가하는 거니까 요러면 1번이 되는 거죠. 요러면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2번처럼 증가하려면 어때야 되겠어? 2번처럼 증가하려면. 그러면 물통이
물통이 이 따위로 생기면 되겠죠. 이렇게 물통이 이 따위로 생기면은 처음에는 빨리 커지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지? 그다음에 3번 같이 되려면 3번. 3번은 요 물통을 어떻게 한 거? 요거를 뒤집은 거, 그죠? 얘를 뒤집어. 얘를 뒤집어지나 이거? 안 뒤집어지나? 아무튼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 얘를 이렇게 뒤집은 물통이면은 3번처럼 되겠지, 그지? 4번은 그냥 일정한 요렇게 원 기둥 모양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책에서는 112, 113까지만 하고요. 답지를 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늘 일단 오늘의 숙제는 워크북에서는 72부터 74고요.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가 숙제거든요. 지금 아직 시간이 30분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숙제를 지금 할 시간을 좀 줄 건데 여러분 이 숙제하는 동안에 나는 여러분들 본교재 104까지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4까지. 네. 21, 22, 23, 24. 그래요. 자, 15도 안 했나요? 15? 네. 82쪽에 15번. 16, 17. 이거 한번 쫙 풀어줄게. 요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고 있구나. 자, 82쪽에 15번 문제입니다. 요거를 문제를 읽고 이제 그대로 써보면 6x 어떤 다항식을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에서 6x 2y를 2배 해가지고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2분의 1배 해서 더했대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다항식이고 여기다가 6x 2y를 2분의 1배를 했다. 그럼 2분의 1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2분의 1배를 해가지고 더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대요? 7x 더하기 y 이렇게 됐대, 그치?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1 이렇게 분배시키면은 네모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y 요게 7x 플러스 y죠. 그럼 여기서 이 네모를 찾을 때 제일 편한 거는 얘네 둘을 그냥 뭐 해버리면 돼? 이항 시켜버리면 되죠, 그죠? 3x 빼기 y를 이항 시켜버릴게요. 그러면은 얘는 한 다음에 여기 7x 플러스 y 그대로 있고 이항 돼가지고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넘어갈 테니까 자, 결국 얘는 뭐가 돼? 4x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뭘 찾은 거예요? 이게 어떤 다항식을 찾은 거지? 많이 지원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요 4x 플러스 2y에다가 자, 원래 하려던 계산을 하면 되잖아. 원래 하려던 계산은 여기에다가 6x 마이너스 2y를 2배를 해가지고 뺀다가 원래 하려던 계산이죠? 요거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네, 그치? 그럼 분배 법칙 한번 하면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4y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가서 16번 16번은 자, 16번은 이 상자의 부피를 그럼 얘를 내가 조립을 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뭐 이렇게 직육면체 만들어질 텐데 이게 지금 위에는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될까? 8cm. 이게 여기 아닐까 여기? 8에서 그지 이 뺀 거죠. 이 뺀 거고 여기가 4가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 길이는 전체 x 중에서 여기 또 이 빼줘야 되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x 빼기 4가 돼야지, 그치? 여기는 그냥 4고, 그치? 그럼 x 빼기 4가 여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그치, 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니까 2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그때 이거의 부피.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하니?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어떻게 해요? 더해요? 곱하는 거야. 가세, 높 다 곱하는 게 부피죠. 그러면 4에다가
x-4에다가 2까지 이렇게 다 곱한 건데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은 4랑 2랑 어차피 곱하면 8 될 거고 8 분배 법칙에서 쓰면 간단하겠네.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쓸까? 8x-32 이렇게 쓰면 요게 부피가 되겠죠? 내려가서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은 지면에서 1k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6도씨가 낮아진다. 자, 1k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6도씨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1km라고 하는 게 몇 미터예요? 1000m잖아, 그지? 1000m. 그러니까 1000m 높아질 때마다 6도씨씩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1000m 높아질 때마다. 그러면 1m 높아질 때마다 몇 도씨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1000을 어떻게 해야 돼? 1000m에 이만큼 낮아지잖아. 그러면 1000m 말고 1m로 바꿨으면 이 6이라는 숫자를 1000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그치? 뭐 마이너스 1000분의 6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소수로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0.006도씨 이렇게 쓸 수 있지. 1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요만큼 낮아지는 거야. 0.006도씨가 낮아지는 거야. 1m마다. 그러면 H미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H미터. 1을 H로 바꿨다는 건 H분의 H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네? 1이 H가 됐으니까 H배 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이 마이너스 0.006 여기다가도 H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H를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0.006H 이렇게 되겠지. 뭐 단위를 붙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쓰면 되냐면 지면에서 높이가 H인 곳의 기온은 원래 땅바닥의 기온이 얼마였다? 지면의 기온이 27도지. 그 27도에다가 이 마이너스 0.006H 이걸 뒤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땅바닥에선 27도인데 높이가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식이 되겠지. 그래서 27 마이너스 0.006H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럼 이제 2번은 지면에서 높이가 2500m라고 했으니까 2500이라는 숫자를 H 자리에다가 뭐 하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27 빼기 0.006 곱하기 2500 이렇게 되겠네. 근데 0.006이 아까 분수로 얼마였니? 1000분의 1000분의 6이요. 지금 이거 1000분의 6으로 바꾸면 1000분의 6은 약분을 한번 시키면 어떻게 돼? 500분의 3이잖아요. 그죠? 1000분의 6은 500분의 3. 그러면 다시 또 500이랑 2500이랑 약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약분시키면 얘가 5가 되면서 자, 결국 27 빼기 3, 5, 15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뭘까? 12도씨가 되겠네. 12도씨. 이렇게. 그치? 자, 1번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2번 답은 12도씨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건이 여기 81, 82번 끝났어? 아, 84부터 불러서.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8번. 18번은 그 0 만드는 거. 요 다항식에서의 다항식의 차수를 A. 이 식에서의 차수. 이거 몇 차식이니? 3차식. 그죠? 가장 높은 항이 3차 항이니까 이거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러니까 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뭐죠? X 앞에 붙어있는 수 8이랑 X 앞에 붙어있는 수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유나야, 여기서 항이 몇 개야? 4개. 4개지. 그 중에 상수항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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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상수항이야? 넷 중에? 마이너스 5. 그거 하나만 상수항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x 세제곱항이에요. x 세제곱항. 그지? 그럼 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x 세제곱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x 세제곱의 개수는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 8.
여기 8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8이 계속 어디서 2, 그냥 x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게 2가 x제곱의 개수인 거고요. 그죠? x제곱의 개수는 3, 3,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2.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c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b분의 ac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b분의 a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곱하기 다시 되살리면은 a 곱하기 c 나누기 b 이거잖아요. 그지? a 곱하기 c 나누기 b. 그럼 a랑 c를 곱해.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3이랑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 b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곱하기로 바꾸면 좋겠네.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얼마야 답이? 30 이렇게 풀 수 있겠죠? 30, 그지? 그 다음에 19번은요. 자, 얘가 1차식이 되기 위해서 1차식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니? 제곱. 그죠? 2차 항이 없어야죠. x제곱이 없어야 돼. 그럼 x제곱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얘는 꼭 0이 돼야 돼. 근데 이 뒤에 있는 요 1-b 있지? 얘는 거꾸로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a가 0이 되려면 a가 몇이어야 되고 a가 6이랑 같아야 되고 1-b는 0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b는 1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것이 19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도현이 20번 어떻게 풀었어? 20번 홀수는 음. 1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은 음.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그치. n이 홀수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n이 홀수면 음수를 홀수번 곱했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요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면은 거꾸로 이제 요 n 플러스 1 얘는 뭐가 돼?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곱이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거 생략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n이 홀수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던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3x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n이 홀수일 때의 식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요건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은이가 2번을 한번 해볼게. n이 짝수면은 세은아 요게 짝수가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을 하면 음수를 홀수번 곱할 때랑 음수를 짝수번 곱할 때랑 결과가 다르죠.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답도 뭐가 될까? 음수가 돼.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홀수번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을 10번 곱했다. 이러면 짝수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는 둘이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는 성질이 있잖아. 그럼 이걸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여기 플러스 1 되는. 그죠? 그러면 지금 n이 짝수일 때를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이거는 이거랑 이것 중에 어떤 상황이랑 비슷해? 아래 거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통째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플러스 1. 그지? 자, 그러면 n이 짝수면 얘는 짝수야 홀수야? 요거 홀수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잖아. 그러면 요거처럼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앞에 있던 괄호는 앞에 1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괄호 그냥 없애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던 괄호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또 있죠. 이렇게 둘이 합쳐지면 이게 그냥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있던 괄호도 그대로 괄호 앞에 플러스 1만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4x 플러스 2 요게 20번의 2번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갈게요. 21번. 자, 21번은 자, 식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식은 6을 분배 법칙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되죠. 첫 번째 식 요건데 6을 그냥 분배 법칙 하면은 채원아 이거 뭐가 될까? 6 분배하면 요렇게 그치. 괄호를 치든가 괄호 없이 쓸 거면 요 뒤에를 플러스로 그쵸? 요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식에서의 x의 개수 유나야 요 식에서 x의 개수가 뭐야? 2죠. 그러니까 a가 2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요건데 요거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6 한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그랬지. 곱하기 6이 아니라 6으로 뭐 해야 돼? 6으로 통분을 해야 돼. 그치? 통분하는 거야. 그럼 얘를 6분의 1로 통분시키면은 첫 번째 분수한테는 몇 배 한 거죠? 3배 한 거니까 3괄호 y-3 이렇게 한번 쓰라 그랬고 두 번째 분수한테는 몇 배 한 거죠? 2배 한 거죠. 2배. 그럼 원래 앞에 2가 있었으니까 2배를 또 하면은 그치 4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가지고 요렇게 써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통분을 한번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있는 것들을 쭉 계산하면 3y-9 마이너스 8y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6분의 마이너스 5y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원아 이거 우리 둘로 쪼개서 쓸 수 있잖아. 그죠? 둘로 쪼갰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6분의 5y 플러스 6분의 11. 그러면 이 식의 상수항 그걸 b라 그랬잖아. 상수항이 누구죠? 그렇지. 그래서 b 값은 6분의 1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는 2, b는 6분의 11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뭘까요? 6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2에서 6분의 11을 빼라. 그래서 답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해볼게요. 22번. 22번은 도현이가 한번 해볼까? 22번. 6분의 11. A가 2, B가 요거니까 답은 6분의 1. 도현아 22번은 푸는 순서가 어떻게 돼?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 3부터 분배를 하고 일단 그러니까 이 A, B에 대한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마이너스 3 분배하는 거지, 그치? 앞에 부분 그대로 쓰고 자, 여기서부터 불러줘. 마이너스 3b 더하기 6a 그렇지. 이렇게 될 거.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게 4B랑 3B랑 계산할 수 있네, 그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3에 이 괄호 안에만. 그냥 b 음. 더하기 6a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요 마이너스 분배해야죠. 그러면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a 계산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그쵸. 요렇게 하면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한 거고 저 상태에서 이제 B 자리에 무엇을?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더하기 B 자리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어야 되고 A 자리에 뭐 넣어야 돼? a 자리에는 2x 플러스 빼기 2x 그치. 요걸 집어넣어 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써줘야 되겠고 뒤에도 마이너스 3 괄호 2x 빼기 1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 분배법칙. 분배법칙부터는 누가 할까? 응? 그래, 채원이가 해보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그럼 3은 어떻게 돼? 3 없어져 버리네. 그럼 x 빼기 6x니까 마이너스 5x 맞죠? 얘가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대입한다, 그지?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서 23번은 지우가 한번 해볼까요? 23번은 처음 시작할 때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지우야?
83쪽에 23번. OX 5x 빼기 6. 그렇죠. 여기에서 a를 뺐더니 는 그렇지. 이렇게 출발해야지, 그치? 요렇게 식을 쓰고 요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a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찾을까, 지우야? A는 음, OX 음, 빼기 음. 빼기 4X 빼기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거를 요쪽으로 그냥 이렇게 이양시킨다고 생각하고 얘네 둘을 요쪽으로 이제 이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면 여기 이게 플러스 a가 되겠고, 그다음에 5x 빼기 6이 있었는데 얘네가 넘어오니까 요렇게 부호가 바뀌겠지. 그지? 지우식이랑 똑같은데 괄호만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는 뭐죠? 요거를 보고 대답해 볼까? 요거를 보고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4X 빼기 그쵸? 이게 a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 a라는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을 그냥 더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방금 찾은 요 4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을 그대로 뒤에 붙여버리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럼 답이 뭘까, 지우야? X 플러스 그쵸? x 플러스 5, 얘가 23번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서 24번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위에 줄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아랫줄로,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은 얘가 되는 이런 규칙이죠, 그죠? 그죠? 얘랑 얘를 더하면은 얘가 되는 이런 규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24번 문제에서 우리가 한 칸씩 채워 나가면 일단 대문자 A부터 채울까요? 이 정도면 암산할 수 있잖아. 요거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얘가 나와, 그지? 그죠? 잘 생각해봐, 주은아. 여기 몇 x가 있었을까? 그죠? 9x가 있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2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4가 됐잖아. 여기 상수항 얼마 있었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6이 있었겠지, 그치? 요게 a입니다. 요게 a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얘랑 얘를 더한 게 그 밑에 b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요거는 지원아 뭘까? 이렇게 둘이 더해버리면 되니까 13x 마이너스 11. 그렇죠. 요게 그러면 b 자리에 들어가는 식이 되겠고, 그럼 마지막 c 자리는 그냥 요 옆에 거랑 방금 찾은 거랑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지? 세연아, 그러면 c 자리에는 요거랑 요걸 더하니까 뭐가 돼? 19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C 자리에 들어갈 거는 요거다.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각각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답이죠.